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2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2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선정한 2012년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담은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격변하는 2012년, 60년 만에 흑룡띠를 맞아 제시한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드래곤볼입니다. 이 책은 2011년 키워드였던 투 레빗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각 키워드별 향후 전망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어 진정성, 로가닉, 주목경제, 세대 공감 등 새로운 키워드인 드래곤볼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이끌어갈 10대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2012년 대한민국을 이끌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2인데요. 저자인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마다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는 어떤 책인가요? 예, 매년 그 해에 가장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를 10가지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예. 트렌드가 이제 어느덧 우리한테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트렌드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흔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시장에서 팔릴 것이다. 소비자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것들을 제품 개발에 반영을 했을 때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제품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를 정확히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책에 트렌드 코리아 2012에 보면 10개의 키워드를 뽑아 주셨는데요. 그 10개의 키워드가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10가지 키워드로서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항상 첫 번째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가 Deliver True Heart라고 해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그런 것들을 전달하라라는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새로 만들어낸 단어 로가닉 피버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오가닉 시대라는 키워드지요. 세 번째는 attention please라고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given them personality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인격체로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다음은 over the generation이라고 해서요. 세대 간의 융합이 발생할 것이다. 그전에는 분리되었던 세대 간의 차이가 오히려 하나의 문화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키워드이고요. 다음은 네오 마이너리즘이라고 해서 마이너들의 실력 있는 마이너들이 이러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것이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블랭크 오브 마이 라이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키워드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지친 마음을 조금 위로받고 그럴 수 있도록 스위치를 꺼라 어떤 그런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는 All by myself society라고 해서요. 소비자들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족하는 그런 행동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키워드이고요. 다음 키워드는 Let's Plan B라고 해서 차선책이 최선책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Listen Your Risk라고 해서 위기를 잘 관리해야 올해 다가오는 해에 잘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그 10개의 키워드가 다 관심이 가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요. 재미난 건 또 각 트렌드들을 앞자를 영문으로 따면 드래곤볼이 되더라고요. 그 용띠해랑도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의미가. 어떻게 이거는 키워드는 이렇게 도출을 하시나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이제 2007년을 예측하면서 매년 해의 띠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띠를요? 재미있는 영문화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그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올해는 또 용띠고
흑룡뛰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도 나름대로 이 키워드 정하는 것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다양히 고민을 하다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죠.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화인데요. 예. 거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개의 여의주를 찾아서 주인공이 여행을 떠났다가 그걸 다 모아서 용신을 불러내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올해도 다양한 소비자들 예. 그리고 다양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유주를 하나하나 모으셔서 예. 그 바라시는 것들을 성취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드래곤볼이라는 전체 대표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되게 그 이름을 정하실 때 동물 이름을 꼭 넣으시겠네요. 그쵸, 예, 매년. 예, 아, 예. 그렇군요. 그 작년 그러면 올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2011년이죠. 예, 예.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살았었나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토끼띠여서요. 예, 예. 모순된 소비자들의 욕망을 잡아라라는 의미로 예. 2마리 토끼를 잡자, 아, 투 두 마리, 레비츠. 아, 예. 투 랩이죠. 예, 예, 예. 그렇게 키워드를 정했고 예, 작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예. 2011년은 올해나 2012년이나 2010년을 비추어 봤을 때 특별한 스포츠 행사도 없었고 예. 굉장히 조용한 한 해였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작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가장 대표 키워드로 뽑았었고요. 아, 뿐만 아니라 셀러브리티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한 해지요. 아.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작년에 어떤 것들이 히트하셨습니까? 여쭤보면 예. 셀러브리티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저희가 예측한 대로 예. 그런 유명 인사들의 어떤 영향력이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작년은 그러면 2마리의 토끼를 잡는 해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드래곤볼의 해인데요. 그럼 네. 하나씩 한번 그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deliver true heart 해가지고 진정성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왜 진정성이 중요한가요? 예, 저희는 항상 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 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올해는 2가지 행사가 있지요. 그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예, 예. 다양한 스포츠 행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다양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약 29개 예.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한 해라고 예.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있는 이러한 준비된 그런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지요. 예. 소비자들도 말을 하고 그렇죠. 토론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예.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정말 진심을 전하는 태도, 진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요. 네. 그 로가닉 피버 이제는 로가닉 시대라고 이제 그 명칭을 붙이셨는데 그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로가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네. 또 왜 그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로가닉 휘버는 저희가 이번에 이 키워드를 정하면서 만들어낸 조어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오가닉이란 단어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단어지요. 맞습니다. 예, 예. 유기농이라고 예. 번역이 되는데 예. 이 로가닉은 로우한 그 굉장히 날 것의 단어와 오가닉의 그 단어를 결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아, 예. 예,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이제 희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성분에까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다는 것이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식품을 가끔씩 예를 듣는데요. 이 식품의 과거에는 칼로리라든지 어떤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어디서 수입을 했는가? 그렇죠. 예.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안전한 예. 아무런 자연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서 수입을 했는가까지 소비자들이 따져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 더 로우하고 더 분자까지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로가닉의 그런 가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실천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아마 믿을 수 있는 성분들, 안전과 안심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 재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희소성입니다. 아, 희소성이요. 예. 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점점점 새로운 것과 낯선 것,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 나서는데요. 예. 그런 희소성의 열망이 로우한 것까지 미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세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요. 예. 예. 이 로우한 새로운 성분을 어디에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제안을 해주는지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스토리로서 풀어내시면 예. 소비자들이 좀 더 그것에 쉽게 호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로가닉 피버의 대표적인 어떤 예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떠세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주부님들이 아기들 키울 때 아기들의 어떤 좀 더 좋은 제품을 사주고 싶어서 예. 굉장히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에 집중을 하는데 예. 그 해외 브랜드에 오히려 그 원산지가 조금 방사능이나 이런 식의 불안정한 곳에서 생산됐으면 예. 오히려 그걸 선택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든지 아, 그렇군요. 예. 아니면은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 천연의 희귀한 성분으로 구성된 어떤 화장품 이런 식의 키워드를 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세 번째 키워드는 어텐션 플리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목을 해달라는, 주목을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어떻게 하면 주목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주목 세대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저희 과거의 저희 세대를 보시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커피숍에 가면은 굉장히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렇죠. 주변의 시선을 차단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식의 행동을 했었는데 칸막이들도 예전에 다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카페에. 예. 요즘 세대들은 오히려 어떤 통률이라든지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아, 그렇군요.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예. 같습니다. 아, 이 주목받는 것이 소비자 스스로도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예.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경쟁을 심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아, 기업들이 주목을 예, 예. 끌기 위해서 좀 선정적인, 예. 예. 그렇죠.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 기업이 망하는 것이라서 약간 노골적으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신다든지 아. 그런 식의 소비자들의 입에서 자주 회자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전략을 조금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제안해 드리는 예. 좀 긍정적인 형태의 예. 주목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를 사실 그대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좀 세상의 정보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충분히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많이 길러졌기 때문에 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 왜곡이라든지 부풀리기 없이 예. 어떤 정말 그 사실을 그대로 제안해 주시는 것이 예. 오히려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까 지금 뭐 박사님 말씀에도 잠깐 기업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광고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텐션을 진짜 제대로 끌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어떤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어떤 미디어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예, 저희가 그 매스 미디어라고 하지요. 예, 예. 그 한 사람의 천재적인 생각이 다수의 대중들에게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매스 미디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책이고요. 예. 제가 지금 아인슈타인의 그 수백 년 전 된 아이디어를 제가 이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도구잖아요. 예. TV나 라디오도 저는 이 매스 미디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한 사람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수많은 독자와 청취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인터넷 그리고 SNS 이 두 가지는 정말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예. 예, 이제 한 사람의 천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 대중과 수많은 일반 대중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미디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예, 아마도 이러한 시대에 소비자들의 주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선별해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이렇게 스스로 선별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이렇게 푸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조금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SNS와 그 미래 인터넷 시대에 조금 더 기업하시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래곤볼에서 드래까지 했고요. 이제 네. G로 넘어가면 Give them personalities 해가지고 인격을 만들어 주세요인데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격을 만들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요즘은 이제 개인화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 프로덕트와 같이 대화를 나누지요. 아, 예, 제품이랑 대화를 나눈다고요? 예, 예. 아, 이상한 행동은 아니고요. 예, 예. 이렇게 온라인상에 그 소비자들이 후기를 올린 것을 조금 예. 살펴보면요. 예. 이 제품은 라고 호칭하지 않고 예. 이 아이는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호칭을 하십니다. 예능이라는 예, 표현을 예. 많이 쓰죠, 진짜. 예,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프로덕트도 하나의 인격제로서 소비자와 조금 가까이, 감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예, 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아, 대표적인 이런 인격화의 예시가 아마 예.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주 뭐 수백 년 전부터 기업의 제품에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수단이었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 캐릭터가 더 강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예, 예. 소비자가 우리 기업에게 원하는 캐릭터 음.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예, 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례로서 요즘 기업에 애칭 붙이기가 조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어떤 감기몰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요. 예, 예. 혹시 감기몰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H몰이라고 해서 예.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어떤 몰인데요. 예, 인터넷 예. 쇼핑몰인데요. 예. 그게 H가 기침하는 H. 느낌인가? 그래서 감기. 감기몰. 그리고 뭐 다양한 방송사에 대해서 그 방송사 약자에다가 소비자들이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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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인격화를 통해서 마치 친구 얘기하듯이 친구의 뒷담화하듯이 예,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에 인격화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네요. 예. 그런 어떤 또 다른 대표적인 그 제품의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예. 굉장히 기업에서 캐릭터 같은 걸 많이 붙이세요. 예, 예. 캐릭터를 붙이면 좋은 점이 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은 예. 저희 부모님은 스마트폰 체제가 이게 뭐 안드로이드니 이런 것들을 잘 예, 모르세요. 그렇죠. 복잡하고 예,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게 깡통 로봇인지 예. 아니면 사과 모양을 하고 있는지 예, 예. 이 정도는 구분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전략시켜주고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냐면 예. 과거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예, 예. 일례로 메리츠 화재의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그렇죠. 작년에 광고 많이 굉장히 나오죠. 인기가 예, 많았죠. 예. 그런데 그 메리츠 화재의 약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동종업계라고 할 수 예. 있는 동부 화재에서는 예. 프로미라는 또 캐릭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 런칭을 하셔서 예.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근데 잠깐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프로미 캐릭터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기회는 익으시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예. 제가 나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아마 프로미는 그 동부화재에서 자기네 기업 이미지와 어떤 자신의 어떤 사명과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걱정 인형을 조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예, 예. 걱정이라는 것은 메리츠 화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어떤 보험사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캐릭터에다 붙임으로써 예.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잘 기억하고 저 기업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예, 예, 라고 예.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케이스 모두 예. 좋은 케이스인데요. 조금 더 이제 소비자 지향적인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것이 더 소비자들의 호응을 잘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박사님이 편하고 재미난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이해가 지금 쏙쏙 되고 있고요. 그 캐릭터화하고 아니면 그 인격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감성적인 측면인 것 같거든요. 이성적인 소위 얘기하는 좌뇌적인 측면보다는 네. 우뇌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뇌 마케팅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굉장히 정보가 많으시니까 잘 따지시고 뭐 계산하시고 예. 굉장히 잔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 이 잔해적인 계산을 한꺼번에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 우뇌 마케팅입니다. 예. 굉장히 감정적으로 친밀함을 느끼고 예. 내가 그 기업이 마음에 들면 조그만 품질상의 하자라든지 어떤 예.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고 그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심리적인 유착 관계를 그렇죠. 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대감 같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뇌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5번째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그 오버 더 제너레이션인데요. 세대 공감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붙이셨고요. 그 공감이라던가 그런 어떤 세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된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참 이 키워드가 재미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요. 예.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다양한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마케팅을 하실 때 어떤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하십니다. 예. 고객 세그먼테이션을 그렇죠. 만드시지요.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서 보통 성별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하셔서 예. 우리는 뭐 30대 여성을 타겟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광고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그것이 뭐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저희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 이 세대 간의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 유니버셜한 프로덕트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예. 이것이 이 다양한 세대들이 똑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을 해봤더니 예. 그 저희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지요. 50대와 60대에 접어드시는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속의 노인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십니다. 어떤 예. 다른 행동을 보이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문화를 많이 즐기셨어요. 예. 그래서 통기타도 많이 그렇죠. 치셨고요. 통기타 세대들이죠. 예, 예. 극장도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 향유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마음이 개방적입니다. 예. 그래서 새롭고 낯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전혀 반감 없이 한번 사용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하나의 문화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써니라는 영화가 작년에 히트를 그렇죠. 쳤죠. 큰 히트를 쳤죠. 예. 예. 그것이 뭐 엄마와 딸이 손잡고 같이 보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를 살펴보면 예. 문화 향유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예. 느낄 수 있고요. 예. 젊은 세대는 마치 그 우리 7, 80년대 문화를 예. 미국 문화 즐기듯이 아주 신선하고 낯설게 느끼면서 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국적인 그렇죠. 느낌마저 들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욕망이 각 세대에서 교집합을 발생시키면서 결국은 하나의 문화처럼 보이는 하나의 유니버셜한 제품을 같이 소비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오버 더 제너레이션을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이제 궁금증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하게 세대 간의 공감이 가능할까? 네. 그게 진짜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분명 그 써니를 보러 가시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예. 것은 사실은 조금 지나친 기약일 결론일 수 수도 있고요. 있네요. 예. 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욕망, 음. 그 젊은 딸은 딸대로의 욕망, 예. 이런 욕망들이 아마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같이 소비한다는 것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재미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버 더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6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네오 마이너리즘. 네. 예, 마이너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관심을 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세상은 주류가 계속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 비주류들이 이제 전면에 이제 앞서 나간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키워드인가요? 흔히 이제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유리창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점점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죠. 예. 저희는 올해는 정말 개천에서 용이 엄청나게 날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정말 실력 있던 마이너들이 예, 예. 굉장히 세상 밖으로 나와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마이너들에 열광을 하고 소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업은 굉장히 전통성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은 업계 1위입니다. 예, 예. 메이저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라는 예.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저희는 마이너인데요. 실력이 있어요. 신생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있는 기업입니다. 라는 예. 키워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예. 오히려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근저에 흐르는 이유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정보가 많이 제한돼 있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쓰던 브랜드, 누가 좋다고 하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내가 썼을 때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를 사야 조금 더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품질만 좋다면 충분히 브랜드, 마이너 브랜드를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예. 생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비주류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박사님 말씀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 기존의 히스토리보다 새롭지만 뭐 비주류지만 현재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브랜드가 먹히지 않게 된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배경이 있나요? 예, 최근에는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 나는 이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 브랜드만 쓰겠어라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마음의 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들은요.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더 스토리로서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전통성 있는 브랜드고 우리는 건이 있어라고 거만하게 나오는 브랜드보다는 예. 우리는 당신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스토리로 무장한 어떤 비주류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그것에 더 마음을 쉽게 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네오 마이너리즘에 해당되는 어떤 제품의 사례도 있네요. 이것은 제가 제품 사례로 들지 않고요. 예, 예. 그 TV 방송으로 한번 들어보면요.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게 인디 밴드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인디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그렇죠. 있지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유명한 회사에서 등장한 어떤 신인 배우 이런 그렇죠. 것들, 신인 예. 가수 이런 것들이 큰 좋아하는 기획사를 얻고 그렇죠. 예. 오히려 실력을 지하에서 굉장히 열심히 쌓아온 비주류 어떤 가수라든지 그런 예. 밴드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리고 시청자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요즘 보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실력은 있는데 계속 빛을 못 봤던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오 마이너리즘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책의 이제 7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오브 마이 라이프인데요. 스위치를 꺼라라고 돼 있고 공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작년 뉴욕타임즈에 그런 글이 나왔다라고 하죠. 한국인이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다. 네. 이렇게 묘사한 글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된 어떤 원인과 그다음에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2011년도 트래빗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비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비지 브레이크요. 예. 사람들이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휴가까지도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의미로 2010년도에 정했던 키워드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스펙 경쟁이 너무 과열해진 것 같습니다. 예. 한 소설가님께서 저희 책에 인용을 했는데요. 스펙 경쟁을 하다가 전 국민이 천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로 우리 젊은이들의 스펙이 정말 최고에 올랐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고 목적 없는 스펙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립니다 하고 굉장히 많은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소비자들이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카운터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카운터 트렌드. 한 트렌드가 발생했다가 그것에 대한 반대 트렌드가 다시 역부상하는 것을 저희가 카운터 트렌드라고 하는데 카운터 트렌드. 이 블랭크 오브 마이 라이프가 바로 대표적인 카운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친 스펙 경쟁, 어떤 과부하 이런 것들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피로감을 느끼시고 오히려 24시간 중에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쉬는 것도 귀찮고 여행도 귀찮다. 그냥 정말 가만히 있는 어떤 방전된 상태를 꿈꾸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는 A에서도 잘하고요, B도 잘하고요, C도 잘하고요, 다 잘하는 기업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A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어떤 과부하를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드래곤 볼에서 B까지
했죠. 예, 예. 그 요번에 이제 A를 할 차례인데요. 8번째 키워드입니다. All by myself society라고 해서 자생, 자발, 자족 네. 이런 이제 키워드를 뽑아 주셨는데요. 2012년 소비자가 그럼 그 좀 예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진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All by myself는 그 보통은 그 노래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외로움을 약간 호소하는 그런 예. 내용이었는데 예. 저희는 이것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들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자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자생, 예. 예, 아마 기업들은 잔뜩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소비자들이요,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만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업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예. 요즘 소비자들은 얼마나 냉정하고 똑똑한지 말을 했다가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가감히 등을 그래요? 보이십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 해결책을 강구를 합니다. 아,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사고 싶어 하세요. 예.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요. 예. 내가 해외에서 사용해봤던 그 제품을 한국에서도 사고 싶은데 유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직접 그 영어로 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십니다. 직접이요. 예, 예. 심지어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예.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예. 쓰는 나라의 그 사이트까지 들어가셔서 그 해외 직구라 그러지요. 예, 예. 그것을 하시는데 아. 최근에 이것이 폭발을 해서 그 해외 기업 사이트들이 이제 한국어로 된 영문 페이지를 제공하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만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스스로 개척을 예,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은 소비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야 예. 그것이 제품 개선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더 이상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 예. 빠진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비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플랜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소비자들의 그런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막고 차단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지원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고 기업이 할 일은 그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십시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제 기업의 경쟁 상대가 동종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종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경쟁 상대는 곧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그 소비자들이 그냥 제 느낌에는 좀 영리해지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직접 구매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들한테서 더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성이랑 여성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남성분들이 소비를 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조금 있는데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얼굴만 이렇게 가려보시면 예.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 패션 스타일 그런 것들을 그렇군요. 보여주시는데요. 요즘 남성분들이 오히려 여성분들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시는 걸 보시면은 예. 뭐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가족을 위한 구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족을 위한 많고요. 구매요. 예. 남성분들이 뭐 해외나 다양한 활동을 예. 하시는 걸 보면은 의외로 패션 자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옷이라든지 특이하네요. 신발이라든지. 예.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그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성별과의 구분 없이 어떤 소비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9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Plan B.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Plan B라는 이야기를 써주셨고 차선이 최선이 된다라는 이제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이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차선인데 최선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신가요? 네, 저희가 플랜 B를 보통 차선책이라고 해석을 예. 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구첩반상을 차려 먹고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먹고 출근을 하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십니다.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플랜 B라도 하자. 그 식빵이라도 구워 먹자. 간단히, 약간, 예. 그렇게라도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 플랜 B였고요. 예.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당연히요. 예. 하지만 그 비싸고 좋은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품질을 요만큼만 포기하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 제품이 그다지 나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 예. 약간 부끄럽다. 예. 이런 생각으로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예.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플랜 B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매력적일 수 있다, 예. 시크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고 이제 플랜 B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플랜 B에 해당되는 어떤 제품이나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우리 다양한 그 채널에서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예. 그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리는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걸 예. 보시면요. 예. 고렴이 저렴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예.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비싼 제품과 그에 상응하는 저가형 제품 이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구매를 하시고요. 아, 그런가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예. 바로 이 TV입니다. 예, 예.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TV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TV는 거실의 얼굴, 우리 집안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 그렇죠. 굉장히 최신의 기술을 자랑하는 큰 TV를 그랬죠. 거실 완전 한가운데 큰 거를 걸었었죠, 예, 예. 사실은.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가격이 싼 TV가 잘 팔리지 않았어요. 아, 예.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브랜드가 없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반값 TV 예, 예. 충분히 사도 괜찮다. 그게 나의 매력에 나쁜 해를 끼치지 예.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플랜 B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드래곤볼의 마지막 그 10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essen your risk 해가지고 위기를 관리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네. 저희가 아마 다양한 살면서 기업하시거나 다양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것이 왜 위기냐면은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맞습니다. 예. 아무리 트렌드를 연구하고 내년을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내년에 발생할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드리면서 예. 가능하면 올해 우리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다양하게 리스트업을 하시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조금 매뉴얼화하시는 작업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린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렇군요. 이 키워드를 뽑으시면서 2012년의 위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과 국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어떤 위기들이 2012년에는 올 수 있을까요? 먼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아무래도 다양한 선거가 선거. 있기 때문에 예. 각국들이 보호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예. 없고요. 예. 또 다양한 경제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서 예. 아무래도 경제 활동 하시는데 굉장히 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르시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을 또 내세우셔야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예.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이런 길을 가면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계획, 일관된 규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사라지면서 항상 도전해야 되고 위험에 부딪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아마 젊은이들의 고민도 많아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조금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트렌드 코리아 드래곤볼이라는 그 이야기로 10가지를 쭉 들어봤는데요. 트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이 트렌드 코리아 2012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익힐 수 있지만 평소에 그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서 뭐 참고하시는 어떤 자료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트렌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게 특강을 가거나 예. 하면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신가요? 예.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그렇죠. 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는 일단은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들을요? 예, 예. 특별히 책도 참고하셔도 예. 좋고요. 일단 신문은 당연히 열심히 예. 읽으실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시되 그 경험의 밑바닥에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써니라는 드라마라든지 예. 어떤 제품이 히트를 했다면 예. 그것이 왜 히트를 했을까 예. 그 생각을 하시되 그것이 어떤 패션 산업, 그다음에 뭐 IT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
그리고 뭐 건설 다양한 뭐 산업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비슷한 이유를 가졌지만 이제 행태는 좀 다르겠죠. 예, 예. 그 이유를 가진 어떤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굉장히 큰 형태의 트렌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예. 어떤 형태로 변형될 것이고 예. 사라질 것인가를 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운터 트렌드일 수도 예. 있고요. 예. 어떤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메가 트렌드. 예. 그래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가감하게 예. 진단을 한번 내려보시는 연습을 예.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감각들이 많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 책의 뒤쪽에 보면 각 해마다 지금까지 수년간 분석하셨던 그리고 아젠다로 설정하셨던 그런 트렌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적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네. 실제로 그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중률이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항상 책을 구성할 때 예. 앞부분은 전년도 리뷰를 싣고요. 예. 뒷부분은 내년도 예측을 싣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희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중률이 100%입니다. 100%. 네, 물론 이제 과거에 대단하신데요, 진짜. 과거에 저희 경험을 조금 미루면요. 예. 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데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것은 정말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틀린 것 같다라고 정말 그렇게 서술을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시군요. 예.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예. 점점점 그 예측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실제로 저도 책을 보니까 특히 이제 앞부분에 작년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 일어난 일들, 그다음에 작년에 뽑았던 키워드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일치를 많이 하고 적중률이 높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2012년 아까 이제 위기 관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 좀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디서 저희가 그럼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2012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들 그리고 시민, 대중들의 행동이 밖으로 확산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렇군요. 예.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의 어떤 형태의 어떤 결과들이 산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당신의 고민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소비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2년 진짜 트렌드 코리아 2012를 본 이상 굉장히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2013년에도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